조두순 코인을 타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사이버 레카가 됐다. 어떤 분은 정의구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극적인 조작 방송까지 많이 이뤄지고 있죠. 애매한데 권한을 주면 오히려 과잉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모순이 있기도 하고요. 늦은 밤까지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이웃집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을 하는 등 조두순 집에다가 음식물을 배달시켜서 음식이 잘 전달되는지 촬영을 하고 이것을 만류하는 유튜버들과의 싸움도 있는 소음 문제가 제일 크고요. 주민들의 신상과 거주지가 노출이 되어서 마을 이미지 하락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주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인근 주민들은 조두순보다 유튜버들이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튜버로 인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그 조두순 출소 당일부터 네.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몰렸죠? 네, 맞습니다. 출소 당일에 현장에서부터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거주지 이동한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영상을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방송을 하는 걸 이제 땡땡 코인을 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조두순 코인을 타기 위해서 유튜버들이 사이버 레카가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유튜버들이 몰리는 것, 네. 이거는 결국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유튜브가 주목 비즈니스라고 하죠. 주목을 많이 받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다 돈 때문이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호송차 위에 올라갔던 유튜버가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이 유튜버가 사실 시사 유튜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얘기를 했던 시사 유튜버였는데 이 보수 유튜버들, 특히 시사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어갔는지를 좀 따져보면 사실 이 시사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같은 이슈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도 없고 또 이런 이슈들은 유튜버가 제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속칭 이제 아이템이 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두순 이슈가 생기고 나니까 조두순을 응징하러 가는 유튜버가 있고 또 어떤 시사 유튜버들은 우리가 응징하는 거를 뭐 취재를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어떤 분은 정의구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지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진상을 규명하거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유독 조두순 이슈에 몰입하는 건 결국 이제 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기성 언론이 하던 나쁜 짓을 유튜버가 따라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기자님 반성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유튜버들의 이런 행동 실제 피해로 연결이 된다.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죠. 안산시에서 지적을 하는 게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일상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고 이 지역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산시에서는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 추측컨대 유튜브 규정 중에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동네 주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유튜브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뭐 TV나 이런 것들은 심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규제가 있는데 뉴미디어, 1인 미디어들은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뉴미디어 대상 규제가 없고 또 뉴미디어를 이제 제작하는 분들이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와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체크를 한다거나 검증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물론 언론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분들은 더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조작 방송까지 많이 이뤄지고 있죠. 뭐 치킨 배달부가 치킨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조작한 방송도 있었고 최근엔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몰래카메라를 하는 영상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돈을 이제 위해서 만들어진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있어서 이 언급이 좀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조금 규제를 막상 도입하려고 보면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죠? 만약에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간장게장을 이제 재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장게장 문을 닫았죠. 네. 그렇죠. 그 식당 주인분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만약에 정부나 혹은 유튜브에서 너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서 검증해서 지우라라고 하면 유튜브나 정부가 이 영상만 보고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행히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만약에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좀 지울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 애매한데 권한을 주면 오히려 과잉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모순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최근에 그 아까 치킨 배달부 조작을 했던 유튜버 말씀을 드린 게 이분이 지금 이 치킨 회사의 업무 방해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의 별도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 뭐 모욕죄, 특히 업무방해 이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사례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행법적으로 이 컨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기가 좀 어려우면 유튜브 본사가 좀 나서가지고 이걸 좀 규제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네.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하는 이런 지적들을 몇 년째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하고 있어요? 네,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수익 창출 제한, 노란 딱지라는 말이 있죠. 이 경고 표시가 붙으면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구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노란 딱지를 붙으니까 유튜버들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 광고 수익이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슈퍼챗이라고 하는 후원 수익에 되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TV의 별풍선 같은 게 유튜브에도 있거든요. 광고 수익이 막히니까 후원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이 한때 전 세계 슈퍼챗 수익 1위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막 잘 쓰는 기능이 아닌데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일종의 돌파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차원에서 슈퍼챗 여기에 대한 제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가 영상을 지우고 있는 내역들을 확보해서 좀 보면 유튜브가 지난 3분기 전 세계에서 삭제한 영상이 787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지웠다는 겁니까? 네, 787만 개에 달하고 그리고 한국이 지난 3분기 때 전 세계에서 영상을 삭제한 국가 중에 5위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나서 삭제를 하면은 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좀 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유튜버들로 인한 피해의 특징이 뭐냐면요. 추후에 이분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이분들의 이 생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미국에서는 좀 비슷한 사례를 남긴 게 있는 게요. 미국에서 한때 이 세탁 세제를 먹는 챌린지 영상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끼리 막 번지니까 유튜브에서 아예 위험한 시도를 하는 영상이라는 거를 금지 콘텐츠로 규정을 하고 막아버립니다. 근데 아마 지금 조두순 이슈도 유튜브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슈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물론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기는 하지만 아예 선제적으로 특정한 유형을 만들어서 금지를 시킨다면 좀 제2, 제3의 피해자들을 좀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유튜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짚었는데 사실 이 문제를 기성 언론들이 또 확대 재생산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언론인들이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간장게장 논란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포털에서 알았어요. 봐요. 그때 언론이 어떤 기사를 썼냐면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 유튜버에 따르면 이렇게 됐다라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 간장게장집에 전화 한 통만 해서 맞습니다. 누가 빨리 이거를 알아냈다면 이 가게가 피해를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버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좀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